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청자 루다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들 뭐 어릴 적이나 이럴 때 수련원 같은 데 많이 가셨었죠. 뭐 대부분 산에 있거나 강 근처에 있거나 그런 때 수련원에서 겪었던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루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수련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지역에 있던 수련원이었던 걸로 기억하세요? 지리산에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뭐 지리산이 나쁜 산도 아니고 저는 명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도 분명히 귀신이라는 존재도 있겠죠. 네, 그래서 지리산 수련원으로 버스 빌려가지고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지리십니다. 루다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입학했던 학교가 산속에 있었는데 등교할 때마다 너무 귀신이 많이 보여서 제가 결국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때 너무 이제 연가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성격도 굉장히 많이 예민해졌었고 집 밖을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옛날엔 국민학교 때였죠. 저 때는 그때부터 걸스카웃이나 뭐 이런 한별단, 뭐 아람단, 뭐 이런 청소년 단을 네, 그런 걸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 간 그 학교에서 그때도 청소년단에서 수련원을 가기로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가기가 싫은데 저희 엄마가 억지로 갔다 오라고 보냈어요. 아이고, 산이니까. 네, 딱 입구만 들어가는 그것도 너무 싫은데 산속을 들어가야 된다니까. 또 이번엔 가면 얼마나 많은 연가를 봐야 하나. 너무 가기가 싫었는데 저희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갔습니다. 이게 3박 4일 일정이었는데요. 이게 12개 학교가 모이는 좀 큰 행사였어요. 이렇게 한 학교당 20명 정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총 학생만 240명이 모이고 선생님들은 각 학교마다 2분씩 이렇게 오시는 꽤 큰 행사였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도착을 했죠. 산 입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배낭을 메고 수련원까지 걸어가요. 근데 희한한 게 연가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귀신이 하나도 안 보였다고요? 네. 예? 한 20분 정도 걸어 올라간 것 같은데 연가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둘은 보일 법한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지리산이 좋은 산이라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수련원을 딱 봤는데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여기 약간 정신병원 같다. 같은 느낌? 그 하얀색 건물이었는데 왜 보통 정신병원을 보면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일단 아무튼 제일 처음에 본 소감은 그랬고 근데 이때가 8월 초였거든요. 엄청 덥잖아요. 산에 20분을 걸어 올라갔으면 땀이 엄청나고 엄청 더워야 되는데 이 수련원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 저는 한기를 좀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안 보이는 이유가 있나 보다. 뭔가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모여서 뭐 일정 설명 듣고 뭐 건물 뭐 안내사항 듣고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요. 이제 1층은 교사님들하고 조교님들 뭐 강사님들 숙소가 있고 2층이 여학생들이 쓰는 층이었고 3층은 남학생들이 쓰는 층이었어요. 이 건물을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중간에 중앙 계단이 있고 양쪽 복도 끝으로 비상 계단이 있고요. 그 비상 계단 옆으로 화장실이 하나씩 있었고 중앙 계단 옆에도 화장실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층에 화장실이 4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방이 5개씩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1층에는 이제 뭐 식당이 있고 지하에 대강당이 있다고 뭐 강의 듣거나 뭐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지하로 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방이 2층에 올라갔을 때 왼쪽 계단 바로 옆에 있는 방이었어요. 거기가 206호였고 그 옆이 205호, 뭐 203호, 206, 201호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시기였는데 아무튼 이제 설명을 듣고 저희가 도착했을 시간이 오후 1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점심 먹고 좀 쉬다가 2시까지 강당으로 모여라 해서 저는 이제 점심 안 먹겠다 하고 방에 누웠어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예? 거기에서 제가 가위에 눌려요. 가위에 눌려서 이렇게 눈을 살 떴더니 형체는 잘 안 보이고 근데 사람의 형체 같은데 연기처럼 뿌옇게 그게 저를 중앙에 놔두고 빙 둘러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게 오자마자 시작이구나. 이래서 내가 3박 4일을 어떻게 있나. 나 집에 간다 그러면 안 되나. 이제 혼자서 별 고민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같은 방 쓰는 친구가 방에 들어왔나 봐요. 그 문소리에 제가 가위에서 풀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는 시간이 2시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친구가 지하 내려가자. 선생님들이 모이란다 해서 1층으로 내려가니까 올라올 때는 못 봤던 거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계단 옆에. 돌비님 혹시 아시나요? 그 엄청 큰 거울인데 나무 테두리로 된 그 왜 옛날에 학교나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있는 거울 있잖아요. 있는데, 예. 네네네. 그 거울이 거기에 턱하니 있는 거예요. 저 큰 거울을 내가 올라가면서 왜 못 봤지? 하면서 이제 그 거울을 이렇게 쳐다보고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거울에서 웬 할아버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이씨 저거 뭐야 이러고 이제 있다가 못 본 척 하고 그냥 지하로 부다닥 뛰어 내려갔어요. 네?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강의 듣고 뭐 첫날은 다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청소년 단의 의미가 어쩌고 뭐 저쩌고 막 하는 그런 거를 한 3-4시간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와중에 한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제 눈에. 그냥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머리가 꽤 긴 여자였는데 얼굴이 굉장히 하얗고 입술이 굉장히 빨간 게 눈에 탁 띄더라고요. 그래갖고 단복을 입고 있진 않으니까 다른 학교 선생님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상하게 그 여자가 제 눈에 계속 밟히는 거죠.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그 여자가 보이고 근데 그 여자를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눈에 같이 들어오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어요. 다른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남자분이었거든요. 이 남자 선생님은 이제 돌비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 돌비 선생님을 진짜 병아리가 엄마 닭 쫓아다니듯이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계속 그걸 보다가 저 여자 선생님, 저 남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쫓아다니나. 근데 저 남자 선생님도 참 대단하다. 저렇게 사람이 쫓아다니면 좀 반응을 해줄 만도 한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반응을 안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만 하고 말았어요. 별로 뭐 영가 같지도 않았고 그냥 진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이제 그 선생님만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 저 선생님 되게 좋아하나 보다 하다가 저녁 먹고 영화 감상하는 시간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강당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 불을 다 끄잖아요. 그러면 그 스크린에 비치는 빛밖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 선생님이라고 생각한 그 여자는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영가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영화 감상이 끝나고 첫날 일정이 끝났고 저는 이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들어와갖고도 낮에 가위 눌린 것 때문에
솔직히 좀 겁이 나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뒤척거리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왜 잠이 안 와? 하면서 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가? 자리 바꿔줄까? 이러길래 친구한테 좀 미안하지만 자리 좀 바꿔주라 해서 자리를 바꿔서 전 잘 잤어요. 근데 그 친구도 잘 잤대요. 그래서 그 가위가 나만 눌린 거였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둘째 날 일정이 오전에는 그 작은 산등성이 등산을 갔다가 그 정상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에 내려와서 학교별 장기자랑 이런 거 있잖아요. 레크레이션 하고 이런 걸 하기로 돼 있었는데 등산을 올라가는데 저는 솔직히 좀 가기가 싫죠. 또 영가가 보일까봐. 근데 이제 저 혼자 아프다고 빠질 순 없으니까 제 친구한테 거의 매민이 매달리듯이 딱 붙어서 올라갔어요. 근데 다른 영가들은 안 보이는데 그 선생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남자 선생님. 그 돌비 선생님을 쳐다보면 그 여자는 꼭 옆에 있어요. 그 돌비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뭐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돌비 선생님은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올라가요. 네. 저 선생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무반응일 수가 있지?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계속 봅니다. 예. 정상에 가서 밥 먹고 내려오는데도 그냥 그 여자는 계속 그 돌비 선생님만 따라다녀요. 별일 없이 이제 레크레이션 장에 내려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강당에 가가지고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그때부터 그 여자랑 저랑 눈이 마주치기 시작해요. 근데 눈이 마주치면 그냥 저를 보고 싱긋 웃어요. 뻘쭘한가 보다. 자기가 저 선생님 따라다니는 걸 내가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싱긋 웃길래 저도 그냥 싱긋 웃고 말았어요. 네. 그날도 저녁까지 먹고 잘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둘째 날 밤이 됐어요. 첫날 밤에 잘 잤으니까 이번에도 잘 잘 거라 생각하고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옆에서 누가 이렇게 저를 건드리는 느낌에 눈을 떴는데 그 순간 또 가위에 눌러요. 근데 눈을 떠서 쳐다본 게 뭐였냐면 그 여자 얼굴이었어요. 예. 그 돌비 선생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던 그 여자의 얼굴이었는데 예? 낮에는 봤을 때 정말 그냥 사람 같았거든요. 근데 가위 눌려서 본 그 여자의 얼굴은 눈동자가 정말 너무 빨갰어요. 가위에 눌려서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눈이 마주친 채로 계속 있는데 이게 귀신이 말하면 이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울린다고 그러죠.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합니다. 너도 저 남자 좋아해? 쟨 내 거야. 쳐다보지 마. 너도 좋아해? 저 남자는 내 거야. 쳐다보지 마. 이 말만 수백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듣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어요. 가위에 풀렸으니까 잠이 들었겠죠. 눈을 떠보니까 기상시간은 아직 안 됐고 동이 터오는 시간이었어요. 기상시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네. 눈 뜬 채로 기상시간이 될 때까지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 먹으러 내려오라는 소리를 듣고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식당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애들도 웅성웅성거리고 친구한테 물어봤죠.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이랬더니 야, 너는 밤에 꿈 안 꿨냐? 이러는 거예요. 꿈? 무슨 꿈? 이랬더니 야, 애들 악몽 꿨다고 난리 났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악몽을 꿔? 이럴까. 웬 여자가 나와서 저 남자 쳐다보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녔대요. 꿈에서. 근데 그 꿈을 한두 명이 꾼 게 아니라 여자애들뿐만 아니고 남자애들도 그 꿈을 다 꿨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나서 돌비 선생님이 식당에 들어왔는데 돌비 선생님 얼굴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룻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완전 얼굴이 죽상이 되어가지고 딱 봐도 잠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눈치를 챘죠. 예. 저 여자가 괴롭혔구나. 근데 그때도 그 여자는 그 돌비 선생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저만 보이는 거잖아요. 제 눈에만.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라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돌비 선생님한테 어떤 여자가 쫓아다닌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 돌비 선생님을 안 쳐다보려고 그랬어요. 왜냐? 그 돌비 선생님 쪽을 쳐다보면 그 여자가 있고 눈이 마주치면 또 꿈에 나올까봐. 그래서 고개를 돌리다가 돌비 선생님이 보이면 식판으로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근데 진짜 안 쳐다볼래야 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근데 이제 그날 세 번째 일정이 이제 청소년들 심리 상담해주는 거랑 예. 뭐 검사하고 뭐 다큐멘터리 시청하고 뭐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이제 강당으로 내려가서 그 심리 상담하고 뭐 다큐멘터리 보기 전에 뭐 지금은 MBTI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적성검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하는 도중에도 그 돌비 선생님을 보면 점점 얼굴이 더 이제 망가져 가는 거죠.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이렇게 쳐다보면 계속 머리가 아픈 것처럼 이마에 손을 짚고 있고 오.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얼굴이고 제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그 여자가 돌비 선생님 어깨를 타고 올라가서 돌비 선생님 머리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 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방에 가서 좀 쉬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보건실 가갖고 약 받아서 먹고 잠시 쉬어라. 오후 일정에는 참석해야 한다라고 해서 알겠다 하고 저는 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돌비 선생님 안 보려고요. 방에서 쉬는 동안은 또 별일이 없었어요.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가 돼서 이제 강당에 모여갖고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돌비 선생님은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저녁 먹고 캠프파이어를 하고 이제 그 수련원 가면 뭐 하겠습니까? 마지막 날 밤에는 담력훈련 해야 되잖아요. 담력훈련 시간이 됐어요. 그 수련원 뒤쪽에 있는 산책길로 이제 올라가다 보면 그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은 귀신 분장이나 뭐 이런 거를 보고 뭐 어느 지점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뭔가를 찾아오면 된다라고 하는 그거였는데 저희 학교 차례가 돼서 이제 한 반쯤 올라갔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돌비 선생님이 계셨던 거죠. 근데 그 여자는 계속해서 돌비 선생님 머리를 끌어안고 있었고 저희가 그 돌비 선생님한테쯤 갔을 때 예. 돌비 선생님이 그냥 쓰러지십니다. 결국엔 예. 그래서 이제 애들이 난리가 났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막. 그때야 뭐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삐삐 쳐도 뭐 공중전화가 없는데 이제 친구들이 쫓아 내려가고 뭐 난리가 났죠. 구급차가 오고 그렇게 담력 훈련이 흐지부지 끝이 났어요. 근데 이제 구급차가 왔으니까 그 돌비 선생님이 실려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실려 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 여자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돌비 선생님 어깨에 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예. 정말 입이 귀까지 찢어진 것처럼 엄청나게 찢어진 입으로 깔깔깔깔 웃으면서 제 머릿속에 들렸던 말이 이제 잡았다 였어요. 이제 잡았다. 예. 네. 그리고 그 여자는 구급차 타고 같이 갔습니다. 따라갔네 아예. 네. 그리고 나선 그 여자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도 내려오는 날이었으니까요. 네. 내려오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배낭을 짊어지고 수련원 입구에서 네.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는데 그 수련원 옥상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빽빽하게 있었어요. 귀신들이. 네. 그 여자 때문에 못 왔던 건지 아. 아니면 그냥 산에 온 애들 보러 온 귀신이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말 많았어요. 너무 빽빽하게 많아가지고 그냥 저는 눈 지끈 감고 등 돌려서 뛰어 내려옵니다. 예.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악몽꾼 애들 있죠? 네. 저 말고 그 애들이 제 바로 옆방, 그러니까 205호. 숫자로 하면 205호인데 그게 방이 5개였잖아요. 그러니까 201호, 202호, 203호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204호여야 되는데 맞네요. 그 4자를 5로 바꾼 거죠. 아, 그래서 204호에 있었던 여학생들하고 304호에 있었던 남학생들만 그 꿈을 꾼 거예요. 같은 층이네요. 같은 라인. 네. 예. 근데 그 돌비 선생님 방이 104호였대요. 예. 그러니까 105호였던 거죠. 그러니까 돌비 선생님 라인에 있던 그 방 애들만 그 악몽을 다 꾼 거예요. 야, 이거 보통 힘이 아닌데,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별 생각 없이 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났나? 네. 제 친구한테 좀 신기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요? 그 돌비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오셨던 학교가 제 친구의 친구가 다니는 학교래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었나 봐요. 야, 니네 학교에 이런 선생님 있지 않냐? 그 선생님 우리 여름에 수련회 왔다가 쓰러져서 갔는데 괜찮았냐? 학교 잘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저희가 수련회 갔을 때는 8월 초니까 방학 때잖아요. 네. 방학 끝나고 그 선생님은 한 번도 못 봤대요. 뭐 말로는 일신상의 이유로 당분간 휴직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학교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돌비 선생님이 귀신에 쓰였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 그랬대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 선생님 따라다니는 여자가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스토커죠. 네. 그 선생님이 원래는 서울 분이었는데 그 여자 피해서 도망와서 지방으로 내려온 거다.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지방까지 온 선생님을 따라서 또 지방으로 또 내려오고 그래도 그 선생님이 안 받아주고 계속 피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뭐 이제 선생님이 좀 편해졌다 하더라. 근데 그 여자가 귀신이 돼서 그 선생님한테 쫓아다닌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봤잖아요, 그 여자를. 그치. 그 어떻게 소문이 났지? 그러니까 뭐 그쪽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뭐 들었겠죠. 그렇죠. 친구들이, 예. 뭐 학생들도. 뭐 거의 그런 이유 아니면 학생들이 이야기를 드릴 건덕지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 여자를 봤잖아요. 네. 계속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왜 그 선생님이 그 여자를 계속 무반응을 했던 건지. 네. 무반응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보였던 거고. 그렇겠죠. 그 여자는 그렇게라도 쫓아다녔고, 그 마지막에 구급차 타면서 이제 잡았다 하는 그 말뜻이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았던 거죠. 저는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네. 선생님이 실려간 이후에는 그 선생님의 소식을 못 들을 줄 알았어요. 저도 못 들을 줄 알았어요. 와, 근데 저는 이렇게 들려오네. 그런 그쪽 학교에는 전혀 뭐 친구가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솔직히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전학 간 학교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제가 친했던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제가 처음 입학한 학교에 다 있었고, 네. 2학년 때 전학 간 학교는 이제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꽤 많이 떨어진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학교에는 연고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돌비 선생님이 오셨던, 이제 인솔 오셨던 그 학교는 또 저희 학교랑도 구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연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듣거나 물어보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우연찮게 제 친구, 이제 그때 수련원 같이 갔던 청소년단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그 학교에서 그런 소문이 있었다.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아닌 거죠. 루다님은 무조건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네요. 네. 근데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그 여자 귀신 때문에 그 지리산에 있던 산귀신들이 분명히 엄청나게 셀 텐데, 네. 그 여자 귀신 하나 때문에 그곳에 못 왔었던 걸까? 그 여자 귀신이 가고 나서는 빼곡히 그 옥상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여자가 사라져서 온 건지 아니면 나중에 그냥 모습을 드러낸 건지를 모르겠네요. 그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냥 그 여자가 가서 온 건가? 네. 아니면 그냥 우리가 다 이제는 집에 가니까 그렇죠. 뭐 쟤들 집에 간다 하고 이제 나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예. 그 여자 귀신이 그만큼 셌던 것 같아요. 그럼 그 할아버지는 뭘까요? 그건 지리산 거기 있는 영가 아닐까요? 하기야 뭐 정확히 일일이 네.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죠? 네,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 첫날 잠깐 제가 낮잠 잘 때 네. 가위 눌렸었을 때 봤던 그 연기 같은 형체들도 그렇고, 이제 그것들은 아마 그냥 그 지리산에 있는 그 수련원에 떠돌아다니는 네. 그냥 그런 영가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네. 그렇게 영가가 사람처럼 뚜렷한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뚜렷하게 보인다는 건 그만큼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제가 봤을 때도 원한이 또 그만큼 강했을 수도 있고요. 보면 이 돌비 공포 라디오 들을 때 다른 시청자분들도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네. 원한이 깊은 귀신일수록 이렇게 좀 힘이 세고 그러다 보면 이 형체나 뭐 이런 게 뚜렷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또 힘이 네. 있죠. 그만큼 네. 형체를 유지할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루다님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수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수련회에서 가위 눌렸다 이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야 진짜 저는 거기서 소름이 끼쳤거든요. 처음에 갔는데 산에 귀신이 하나도 없었을 때 오히려 네, 없으면 그거는 불안함.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원래는 한둘이 있거나 아니면 저쪽 이렇게 좀 듬성듬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으니까 더 무서운 그런. 그렇죠. 또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던 학교는 산속에 있다 보니까 등굣길에 이게 아침이든 낮이든 이게 꼭 보였거든요. 네. 뭐 매달려 있던지 뭐 뒤에 숨어 있던지 뭐 아니면 고개만 내밀고 있던지 뭐 이렇게 꼭 보였는데 그래서 지리산을 가면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을까. 그래서 가기 싫었던 거잖아요. 네,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 산에 가면 무조건 100% 볼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올라가면서는 안 보이니까 그때는 무서운 게 아니라 좋았죠. 안 보인다 이러면서 이제 안 보이는 건가? 안 보고 끝낼 수 있다. 이 산이 워낙 이제 좋은 산이라 그죠. 여기는 귀신들이 없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안 보이는 게 더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차라리 있을 때 있는 게 제일 낫지. 예, 차라리 그냥 한둘씩 보이는 게 그냥 쟤는 원래 저기에 있는 아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예 없는 게 더 무서운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위험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운전하는데 차선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무서워요. 차선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뭐 없어도 운전은 할 수는 있지만 뭔가 무섭잖아요. 사고 날까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오늘 루다님 목이 좀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잘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좀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다님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수련회에 가서 여러분들도 귀신을 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이상한 형체를 목격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댓글 달아주시고, 혹시라도 이 수련원에서 같은 현상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